안녕하세요. 맥케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지속 상승 모멘텀을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주총에서 결정이 가결이 되었던 코스피 전 관련되는 부분, 쇼스키즈 기대, 한국하고 유럽에서의 리보세라님 간암 관련되는 허가 신청 준비, FDA에서도 이제 올달 최종 승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외에 적응증 확장, 이 외에도 또 이제 아스코 GI 1월 달에 PT 발표가 있지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의 신규 유입,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앱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런 매크로 변수와 업황, 그 다음에 내적인 펀더멘탈 개선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1월달, 3월달, 5월달 이후까지 줄줄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기 흐름과 올해 HLB 주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보면요. 올해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였고, 그 다음에 NDA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그 연내에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2019년도에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까지 잘 이렇게 10월 달에 갔다가 그 뒤에 사실 이제 위암 쪽에서는 그 2020년도 4월 달까지 하겠다 NDA 신청, 그러다가 그 뒤에 사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죠. 시장에서는 틀리고 맞고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중간 프로세스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실 좀 소상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공매도의 숏스키즈가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이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이 공매도 입장에서 다시 이제 늘어나면서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이제 2020년도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상에서 신뢰가 있어야 수급도 단단해지고, 이런 어떤 약점들을 안 보여야지만 이 공매도가, 지금 뭐 금지 구간입니다만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 초반까지 일단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9년도에 10월 달에 그 공매도 잔고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는 많이 지금 준 상태입니다만, 여전히 그 500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는 엄청 많은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진행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NDA 신청을 5월달에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재료를 틈타서 연속성을 못 보이고 다시 빠졌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특별하게 이유 없이 그냥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수급 이슈죠.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에 다시 3만원대 밑단으로 가면서 연초에 해당되는 이제 박스권 하단 국면에 들어가서 여기서 좀 지리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11월 달에 드디어 이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흐름을 좀 보였다가 이제 12월 달에 대거 상승한 흐름들, 12월 초에 3만원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이제 5만원대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11월 달로 보게 되면 이때 28,600원이었기 때문에 3만원대 미만에 있다가 지금 이제 5만원으로 왔으니까 거의 한 두 달 동안에 60% 가까이 일단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어떤 상승도 보여주면서 지금 거래량도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월 거래량을 지금 이제 연중에선 보여주면서 3년 가까이 하락되었던 장기 추세선도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5월달에 이 흐름들 돌파를 이 당시에 좀 보였다가 바로 그 다음날에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2주 동안에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를 하다가 6월달에 그냥 빠져버려요. 이때 이제 가격 조정이 다시 나오면서
연초 수준의 어떤 가격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냥 행보하다가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통과로 본심사가 들어가면서 한층 사실 이제 나스닥의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갭업 원봉이 또 맞으면서 주가가 행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이제 박스권으로 한 5개월 동안의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회사는 이 기간 동안에 8월달, 9월달에 리보세라님의 원재료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항서제약에서 이 CMC에서 여기서도 뭐 특별히 이슈 없이 넘어갔고 AOM 미팅이라든지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라든지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자문위 개최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뭐 Q&A라든지 추가적인 보안 요청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실사 인스펙션 여기에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CRL 레터가 나오지 않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이제 허가에 좀 더 다가가는 이제 상황만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단기 상승을 했다가 또 바로 안 올라갔어요. 또 이제 한참 또 한 2, 3주 정도 옆으로 가다가 이제 12월 달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사실 거의 한 2주 동안에 올라간 거죠. 주식이라는 게 월가에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이롭고 두려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제 회원님들한테 자주 좀 쓰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시장이 이제 주는 수익이지 뭐 투자자가 잘해서 거두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경이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그렇게 안 가다가도 순간에 올라가서 그 급등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종목마다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요 심리 상태를 항상 시장 대응할 때 가져야 되는 어떤 덕목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경이로운 어떤 국면들이 12월 달에 단기적으로 2주 동안에 지금 벌어졌고 아직도 그 구간들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어떤 구간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수익 구간에 대부분 뭐 들어가 있는 어떤 흐름인데 추가 상승이냐 뭐 플랫형 옆으로 또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뭐 최악의 또 가격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이 이제 갈림길에 주가 흐름들을 챙겨보면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재료를 보게 되면 펀더멘탈 재료 대비해서 또 제도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있지요. 또 공매도 금지가 나왔으니까 이 쇼커버링이 그동안에 진행되었고 향후에 쇼스키즈 관련되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더할 수 있고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규 매수와 패시브 자금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자금들 유입이 되고 있고 내년도 1월 달에 또 아스코 GI 관련되는 PT 발표 가남보다 시장 규모가 큰 폐암 쪽의 어떤 적응증은 이제 허가가 내년 5월 달에 나오고 나면 이 부분들이 또 급속적으로 리보세라닙의 리레이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약물들이 허가가 나게 되면 가남 같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적응증 확장이 일어나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패스트하게 좀 진행되는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어떤 국면이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이제 윗단에 있는 게 아니라 긴 기간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국내 쪽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된 간암 관련돼서 허가 신청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맙의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3월 달이다. 뭐 이런 부분에다가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거의 가장 그 전체 섹터 중에서 언더퍼폼한 그 부분이었거든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지수가 내렸습니다. 전체 지수 중에서 등락률 거의 뭐 최하위권이었죠. 근데 이게 딱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에
올라서 전체 KLX 지수 중에서 가장 이제 높게 지금 뭐 KLX 300 헬스케어도 그렇고 단연 지금 돋보이는 흐름들로 올라와서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매크로에서 리스크를 질 수 있는 금리단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1월, 12월 달에 강하게 지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이제 여전히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주 사이에 12월 달에 들어서 60% 가까이 올라와서 신고가 흐름들을 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거래소에 언제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느냐, 그 기준으로 또 45일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승인이 나올 때 최근에 코스피 포스코 DX가 급등하듯이 HLB도 여기에 또 수급 이슈가 있는데 그게 날짜가 좀 잘 맞아 들어가면 3월 달에 이게 또 집중되죠. 그러면 캄넬리주맙의 이제 CMC 이슈하고 코스피 이전하고도 맞물리면서 이 재료에다가 이제 최종적인 허가 기대감이 이제 재료로 나올 수가 있고, 코스피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지수가 당순이 코스피 200 지수뿐만 아니라 KRX 300이라든지 MSCI 지수, 여러 지수의 정기 편입이라든지 특례 편입 관련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는 어떤 이유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내년 초에 그 미국에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도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보이듯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AACR, 그 다음에 아스코, 바이오 USA가 또 이제 1월달, 이제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멘텀들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라든지 외부적, 내부적 호재들이 겹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잘만 타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장중에 그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좀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어떤 부분들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이 5장까지도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